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본부 박동성 부장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은퇴 후 자산 축적의 중요성은 날마다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은퇴 자산의 근간이 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3층 연금 자산의 온전한 구성을 위한 여러 가지 팁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그 3층 연금 자산의 구성과 3층 연금 자산 실전 팁으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3층 연금 자산은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이 됩니다. OECD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3층 연금 자산의 구성을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목표로 하여 은퇴 전 수입 대비 기본적인 소득 대체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 현황은 OECD 권장 대체율인 80%에 크게 못 미치는 50%대 대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적 연금이라 할 수 있는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대체율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연금제도 가입 현황을 보면 말씀드린 상황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층 연금을 전부 가입한 비율은 46.5%, 2개 이상 연금에 가입한 비중도 78%에 머물고 있습니다. 실제 3개 연금에 다 가입한다 하더라도 권장 대체율에 많이 모자라는데 연금자산 가입 비율마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예상 수령액입니다. 소득 월액 200만 원으로 30년 가입할 경우 월 수령액은 63만 원 정도, 40년을 가입하더라도 월 수령액은 84만 원 정도로 국민연금만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가기에는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3층 연금 자산의 운용 전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앞서 말씀드린 국내 연금제도 가입 현황을 정리하면 3층 연금 자산 가입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 국민연금 의존도가 높고 사적 연금 활용도가 미흡하다. 마지막으로 사적 연금 가입률이 떨어지므로 국민연금 수령 전 60대 초 노후 생활 전반기의 소득이 불안한 상황이다 라고 요약이 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 계층별로 연금자산 운용 전략을 세워보면 먼저 저소득층은 국민연금부터 확보하라. 다음으로 중산층은 퇴직연금을 지켜라. 마지막으로 고소득층은 개인연금을 확보하라 전략을 세워보았습니다. 저소득층은 국민연금의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어 저소득층에 유리하며 다른 사적 연금보다 수익률, 안정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에 있어 최우선 과제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 금액을 늘려 소득 상향을 기본적으로 하되 임의 가입 제도나 추후 납부 제도,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해 소득 없는 배우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내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별 구분 도표입니다. 국민연금 설계 시 대전제는 가입 기간은 길게, 가입 규모는 상향으로입니다. 가능한 오랜 기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납입 규모는 할 수 있는 한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제도의 효율적 활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추후 납부 제도는 과거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납입 기간이 더 늘어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의 가입 제도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의 계속 가입 제도는 60세 이후에도 계속 납부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특히 60세가 되었으나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운 경우
60세 이후에도 해당 기간을 충족하기 위해 납입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변화 추이입니다. 현재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9%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입니다.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수령 가능한 바 연금 수령 공백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부부가 함께 오래 생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의 설계 팁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60세까지 직장 생활을 하거나 납입을 계속해야 합니다. 만일 60세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납부하지 않으면 예상 노령연금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60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했다 하더라도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와 1에서 5년 차이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까지는 소득이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능한 연기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장 5년의 연기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한데 이때 연간 7.2% 정액 효과가 있습니다. 5년이면 36%의 정액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함께 오래 생존해야 합니다. 부부가 동시 가입하거나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입했을 경우 한 분이 사망 시 유족연금을 받을 경우 어떤 경우라도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보다 30에서 40% 감액됩니다. 중산층의 연금자산 운용 전략입니다. 중산층은 최우선으로 퇴직연금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중산층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매우 미흡한데 이는 중소기업들의 퇴직연금 가입 조조가 원인이고 이것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생활자금이 아닌 노후자산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을 은퇴 시점까지 지킬 경우 국민연금 개시 연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실례로 월 300만 원 급여로 30년 근속 근무 시 원금만 9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소득 공백기를 충분히 극복 가능한 금액입니다. 이직 시에도 아울러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소득층의 운용 전략입니다. 해당 계층은 여유가 있는 계층으로 3층 연금 체계를 더 제대로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저축 여력을 연금 계좌를 이용한 노후저축에 집중해야 하고 단순한 노후 준비 단계를 벗어나 자산 정대의 일환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연금 저축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개인연금의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 비교표입니다. 세제적격연금은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세제비적격연금은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의 가입 예시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통신비, 담뱃값, 커피값, 술값, 택시비 등을 아껴 개인연금에 납입할 경우 20년, 30년 연금 수령 시 월 가능 수령액 예시입니다. 이처럼 아낄 수 있는 비용을 조금만 아껴 연금에 납입할 경우 큰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3층 연금 자산으로 노후 설계하기 기본 팁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능한 최소 생활비보다 조금이라도 많은 노후연금이 되도록 일찍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은행 100년 행복연구센터 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후 준비를 잘했다고 답한 사람들은 대부분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일찍 가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1차 은퇴와 2차 은퇴를 늦추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1차 은퇴 시기를 늦추는 것이 1차 목표이고 퇴사 후에도 가능한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새로운 일자리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저축을 착실히 준비해 연금 수령 크레바스에 대비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노후 자금이 적다면 허드렛 일이라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실전 팁으로 9, 8, 7, 3층 연금 전략입니다. 9는 소득 대비 국민연금 적립 비율이고 8은 퇴직연금 납입 비율입니다. 마지막으로 7은 세액공제 연금 저축 가능 금액 700만 원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온전한 연금저축 자산 구성을 위해 월소득의 9%, 연간 임금 총액의 8.3%, 그리고 연간 소득 중 700만 원을 각각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납입하는 것입니다. 987 3층 연금 전략을 실행하려면 월 급여의 몇 %를 부담해야 되는지 나타낸 도표입니다. 앞의 도표를 간략하게 산정해 보면 결과적으로 월 급여의 대략 13% 정도를 부담하는 수준으로 노후 3층 연금을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해당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실전 팁으로 가계자산 구조 조정입니다.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 구조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실제 한국은 부동산 75%대 금융자산 25% 비중인데 선진국일수록 금융자산 비중이 높고 부동산 자산 비중이 낮습니다. 부동산 대 금융자산 비중이 미국은 30대 70, 일본은 36대 64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자산 구조의 일대 변혁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에 젖었던 고령층의 타격이 가장 컸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지속적인 자산 구조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50대 진입 시 가계 자산 구조 변화와 함께 부채를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5, 60대의 자산 비중은 부동산 50%, 금융자산 50%가 가장 적정한 비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팁은 가장 큰 은퇴 자산은 나임을 인식하고 1인 1기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격증을 갖고 월 100만 원 고정 수입을 만든다면 금리 1%로 쳐서 현금 12억 원을 보유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7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3층 연금 자산의 진입과 함께 자신 스스로를 자산화할 수 있는 기술을 쌓고 자격증을 준비하고 습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팁으로 은퇴 후 월급처럼 연금을 꾸준히 지급받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5가지 단계의 실행이 필요합니다. 1단계 은퇴 후 생존기간 예측하기, 2단계 은퇴 시기 및 소득 공백기간 알아보기, 3단계 은퇴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알아보기, 4단계 현재 준비된 연금액 파악하기, 5단계 부족한 생활비를 메꿀 수 있는 연금액 정액하기 단계로 각각 구분됩니다. 1단계 은퇴 후 생존기간 예측하기입니다. 성별, 연령별, 기대 연명표를 이용하여 예측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단계 은퇴 시기 및 소득 공백기간 예측하기 단계입니다. 이때는 예상보다 은퇴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측해야 더 많은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생존기간 예측은 성별, 연령별, 기대 연명 조사표를 적극 활용하되 나의 건강 상태나 지병 유무도 생존기간 계산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무엇보다 은퇴 시기는 최대한 빠르게 생각해서
소득 공백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알아보기 단계입니다. 개인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대체로 노후 생활비는 현재의 70% 수준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해서 산출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전문기관에서 산정한 부부기준 생활 단계별 적정 생활비 사례입니다. 실내로 부부기준 풍족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3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현재 준비된 연금액 파악하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준비된 연금 수령액 확인을 통해 부족분에 대한 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내 연금 사이트 등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여 각종 연금을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부족한 생활비를 메울 수 있는 연금액 정액하기입니다. 준비된 연금 수령액으로 필요자금을 채울 수 없을 경우 표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연금액을 정액하여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자산 적립 구성 비율입니다. 대체로 국가보장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은 40%가 적정하고 직장보장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퇴직연금이 20%, 자기보장으로 좀 더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개인연금 10%로 총 현재 생활비의 70%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적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늘리기를 위해 필요한 팁입니다. 국민연금 반추납제도 및 임의 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 등 다양한 방안들을 탐색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상금 3층 연금자산 실전 팁에 대해서 알아봤고, 늘어난 우리의 노후 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지속시키기 위해서 3층 연금자산은 지금부터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